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24학년도 6월 4번 문제를 다각도로 풀어본 친구들이면 하나의 풀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면 그 내용을 28번에 연계해서 푸는 게 가능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문제입니다. 둘 다. 두 문제 다. 그래서 이 시간에 28번까지 좀 분석을 할 건데, 자, 일단 올해 거 항상 먼저 한다고 해서 얘부터 먼저 접근을 해보자. 자, 일단 문제 첫 번째 줄부터 잘 읽어야 돼. 몇 번 미분이 가능하다? 2번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fx에 대해서. 그럼 어쨌든 2번 미분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얘기는 fx 자체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이 다 보장이 돼 있다는 뜻이야. 괜찮겠죠? 그런 함수 fx가 가조건에 보면 fx 자체를 몇 제곱하고 얘들아? 5제곱하고 더하기 fx를 또 몇 제곱한다? 3제곱한다. 이게 ln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 하고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마이너스 ax 더하기 b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가능하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f가 몇 번 미분 가능하다? 2번 미분 가능하다. 재밌으라고 줬을까? 너 2번 미분 가능한 거는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진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몇 번 미분을 2번 미분을 하겠다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이었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무작정 갈 순 없으니 나 조건을 생각을 해볼 건데 f 누구하고 마이너스 3하고 f 누구하고 3하고 곱한 게 음수이다. 이거 그 유명한 무슨 정리죠? 사이값 정리죠. 어떤 연속인 함수 fx가 해당 구간의 경계점에서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그게 사이값 정리 아닌가? 그림으로 설명드려? 마이너스 3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는데 두 함수 값의 곱이 음수란 얘기는 만약 마이너스 3일 때가 음수고 3일 때는 뭐라면? 양수. 지금부터 여기랑 여기를 어떻게 연결해야 돼? 연속으로. 미분 가능하게 연결을 해야 돼.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실근이 몇 개 있고? 1개. 이렇게 연결하면 실근이 3개. 그러니까 적어도 뭐와 뭐 사이에?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실근이 1개 이상은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괜찮죠? 따라서 잘 보세요. 이 조건을 문제에서 제공해 준 이유는 f 알파가 0이 되도록 하는 알파는 반드시 뭐와 뭐 사이에?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존재한다. 이 뜻이에요. 쟤는 반드시 있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얘들아? 근데 잘 봐봐. 여기 좀 봐봐. 니네 문제 풀다 보면 요걸 fx라고 봤을 때 이거 보통 미분하는 경우 많이 있지. 근데 이거를 미분한 무슨 프라임에다가 f'에다가 1을 넣으면 답이 얼마 나오죠? 0 나옵니다. 이거 안 해봐도 보통 경험치로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완전 제곱 인수는 미분 한 방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저걸 미분해도 x-1이라는 인수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 거 미분해도 인수 하나 살아있고 앞에 거 그대로 하면 2개 살아있고. 괜찮아? 이걸 이과 버전으로 확장하면 이게 몇 제곱일 때? 3제곱일 때는 f 더블 프라임 얼마까지? 1까지도 0이 된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인수가 몇 개가 붙어 있으면? 3개가 붙어 있으면 몇 번 미분까지도 근이다? 두 번 미분까지도 근이다. 3개의 식이 근이라는 거니까. 원래 거에서 근, 1계도 함수에서도 근, 2계도 함수에서도 근, 이런 뜻이라고. 괜찮겠어? 그런 얘기란 말이야, 이게. 알겠니? 그래서 이게 지금 fx의 5제곱, 3제곱을 준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얘가 fx의 몇 제곱으로? 3제곱으로 묶인다는 사실이야.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라고. 그럼 잘 봐라. f 알파가 0이 되는 알파가 반드시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럼 잘 들어. 여기다 알파 넣으면 얘 얼마예요? 0. 얘 때문에 0이죠. 지금 듣고 있는 거지? 그럼 여기도 뭘 넣으면 0이 돼야 돼? 알파 넣으면 0 돼야 돼. 근데 얘가 그냥 인수야? 완전 세제곱 인수야? 세제곱이야. 그러면 원래 거에다 알파 넣어도 0이고 한 번 미분해서 알파 넣어도 0이고 두 번 미분해서 알파 넣어도 얼마다? 0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첫 번째 겉보기 등급의 이 문제 제목은 인수정리야. 이해가 되겠어? 무슨 말인지? 인수정리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해볼게 이제. 봐봐. 일단 표면적으로 답을 내고 속뜻까지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먼저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3. 이게요.
나 해봤거든요. 나 분석은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 번 미분하고 또 한 번 미분하다가 진짜 토할 뻔했어. 그래서 이게 파악은 이렇게 완전 세제곱 인수라는 걸로 파악은 하되 미분은 얘를 미분하는 게 더 편하긴 하더라. 미분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건 나도 나중에 얻어낸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방향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진짜 막 손목 부러지겠더라고요. 진짜 막 하고 막 또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결과론인데 요걸 미분해도 되는데 요거를 미분하는 게 더 빠르긴 하더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저거 해. 미분해 얼른. 5fx 4제곱 곱하기 f'x 더하기 3fx의 제곱 곱하기 f'x. 잠깐만 들어봐. 이미 f알파가 얼마라고? 0. 그럼 요거 미분하고 알파를 넣어도 f알파가 안 죽었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알파 때문에 이거 통으로 0 되고 이것도 0 된다는 거야. 이 얘기인 거다. 근데 여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미분해봐. 야, lnfx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lnfx 미분하면 fx분의 f'x 미분해보라고. x 더하기 2분의 5분의 2x 더하기 1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에다가도 알파 넣으면 얼마가 되고? 0. 그 알파는 어떤 알파야? f알파가 0이 되도록 하는 알파야. 지금 f알파가 0이 되도록 하는 알파를 미분해서 넣고 또 한 번 미분해서 넣어도 0이다. 이걸로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이값 정리에 따라 근의 존재성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게 명제적으로 논리를 생각해보면 되게 중요한 논리예요. 이게 사실. 원래 이미 근이 있다는 확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두 번 미분을 통해 얻어나간다는 논리거든. 원래 근이 이계도 함수 안에도 살아있는 근이다. 이 논리를 쓰는 거라고. 완전 세제곱 인수 때문에. 아시겠어?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미분을 갑니다. 해봐. 여기서부터 곱미분이야. 20 fx의 세제곱 곱하기 f'x까지가 앞에 거 미분이야. 뒤에 거 그대로 하면 f'x의 제곱 더하기 5 fx의 4제곱 f의 더블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더하기 여기도 두 개로 나와. 힘내시고 6 fx의 1승 곱하기 f'x까지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니까 f'x의 제곱. 미쳐버리겠죠. 더하기 3 fx의 제곱 곱하기 f 더블 프라임 x. 여기도 참고로 fx 요 하나잖아. 하나 요 fx 아직 안 죽었다 이 얘기야. 나 아직 건재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또 먼파를 넣으면 알파 0 이 뜻이라고. 그러면 또 한 번 여기를 미분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가 좀 고통이죠. 여기서 선생님도 중간에 요거를 그려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요걸 그려야 되나. 근데 이게요, 약간 이런 형태가 평행이동되는 함수잖아요, 이게. 이건 내가 니네한테 수업할 때 얘기한 적 있죠, 겨울에. 대충 이렇게 생겼으니까 모양 좀 외워놔라. 야,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요거를 그리는 게 틀린 풀이는 아닌데 결론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산으로 밀고 나가야 돼, 문제 자체가. 목세 미분입니다. 파이팅! 참고로 얘는 0이 아닙니다. 판별 쓰면 음수예요. 알겠죠? 힘내시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의 제곱. 위에 거 미분 2, 아래 거 그대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 2x 더하기 1, 아래 거 미분해도 2x 더하기 1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뭐가 아니니까, 0이 아니니까. 들어봐. 이거 이퀄 뭐가 되는? 0이 되는 근에도 누가 존재한다? 알파. 근데 그 알파는 누가 0이 되는 알파였다? 원함수의 근인 알파가 이계도 함수 안에도 살아있다. 이해했는가? 그러면 여기 이퀄 0의 근은, 잘 들어야 돼. 여기 이퀄 0의 근은 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왜냐면 F의 근이 이미 존재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 논리를 잘 이해해봐. 원함수의 근이 있어, 없어? 있다고 나에 써 있었어. 그럼 그 근을 먼파라고 하면 알파, 걔는 이 완전 세제곱 인수에 따라 몇 번 미분해도, 두 번 미분해도 이 안에 그 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근이 있다고, 없다고? 있다. 따라서 이거 이퀄 0의 x를 구하면 걔는 알파일 거다. 걔는 뭐일 거라고? 단 사이값 정리에 따라 그 알파가 뭐와 뭐 사이에 있는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다. 됐는가? 근데 얘는 어디만 0일 거다? 분자만 0일 거다. 이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다행히 몇 차식에 불과하다? 2차식에 불과하다. 다행히 인수분해가 되더라.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2x 마이너스 4x 괜찮지? 그 다음 상수항이 5 마이너스 1이요? 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맞아요. 그러니까 4 맞죠? 이거 이퀄 뭐가 되는? 0 괜찮지? 자 인수분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요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야. 인수분해 같아. 그래서 x가 뭐거나 마이너스 2 또는 1 둘 다 뭐와 뭐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얘가 알파의 후보들이야. 알파의 후보들이라고. 알겠냐? 근데 둘 다가 알파일까? 둘 중에 하나가 알파일까? 만약에 둘 다 알파였다면 마지막 질문이 뭔데요? a 곱하기 2의 b제곱의 곱들의 합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혹시 a, b 상수 아닙니까? a, b 뭐라고요? 내가 상수하고 그냥 양의 실수 이렇게 써 있는 거하고 차이가 뭐라 그랬어? 상수는 고정된 값이야. 그러니까 이 값들의 합을 구하라가 모순이라고 그랬지. 다만 케이스 분류상 여러 개일 수는 있다. 그 중에 하나만 조건을 만족한다. 그게 상수라고 그랬어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풀게요. 자, 근데 잘 봐. 아직 안 쓴 조건이 뭐야? F 프라임 2가 양수이다. 맞죠? 자, 여기서 질문. F 프라임 2는 0일까요? 지금 이런 체크를 보통 안 하거든요. 그냥 막 푸는데 F 프라임 2는 0인가? 아니거든요. 왜 아니게요? 만약에 F 얼마가 0이었다면 아 지금 내 질문 뭔지 모르는구나 이 개 같은 것들아. 아 내가 F 프라임 2는 0이냐고 물어봤니? 미안합니다. F2가 0일까? F2가 0일 거냐고. 아니죠. 왜 아니에요? 만약 F2가 0이었다면 2는 뭐죠? 알파죠. 그럼 그 알파는 몇 개도 함수에? 2개도 함수에서 근으로 나왔어야 돼요. 이 문제의 논리에 따르면. 근데 2개도 함수의 근 중 2가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2는 원함수의 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야. 논리 이해했니? 따라서 F 뭐는 2는 뭐가 아니라고? 그럼 잘 봐라. 무슨 프라임 2가? 양수라는 말의 뜻은 잘 들어. 1개도 함수 어디 갔어? 이거냐? 맞지 이거지? 이거 맞잖아. 그치? 여기 봐. 여기다 얼마 넣으면? 2. 얘 0이 아니야. 아니라고. 좀 나만 신났지? 여기 2 넣으면 0이 아니야. 아닌 걸 몇 제곱했어? 그럼 항상 뭐야? 그 다음 무슨 프라임 2는? 가정에 따라 양수. 제곱이잖아 제곱. 근데 0은 아니라며 2 넣으면. 항상 무슨 수? F 프라임 2는. 그럼 양 더하기 양은 뭐야? 양. 그럼 여기도 얼마 넣으면? 2 넣으면 뭐가 돼야 돼? 여기서 A의 범위가 나와. 여기서 뭐의 범위가 나온다고? 이거 문제 맞는 사람 아마 앞뒤로 엄청 고민 많이 해봤을 거야. 근데 씨발 2가 근이면 어떡해? 아니라니까 병신아. 뭐 이제 이런 논리가 다 들어가 있다고. 됐니? 그럼 여기다 얼마 넣으면? 2를 넣으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자 2를 넣어보자. 2 넣자. 이 험난한 길을 같이 가자. 2 넣으면 4 더하기 2, 6 2분의 12, 2분의 5, 2분의 17분의 5, 17분의 10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맞죠? 따라서 누가? A가 17분의 뭐보다? 10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범위가 하나 나오고요. 괜찮나요? 그 다음 주목! 현재 여기 알파의 후보가 몇 가지? 이 두 가지는 어디에 들어가도 근이어야 돼? 원함수의 식에도 1개도 함수의 식에도 2개도 함수에도 들어가면 0이어야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몇 개도 함수에다가 넣으면 1개도 함수에 알파를 넣으면 걔도 얼마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맞아? 여기다 알파 넣으면 0이니까. 그럼 여기도 알파 넣으면 얼마 돼야 된다고? 0 돼야 된다고. 그 알파가 첫 번째 1이라 하죠. 답이 아니거든요. 여기다 얼마 넣자고요? 1 넣어봐요. 1 더하기 1 2분의 4 2분의 5 2분의 뭐분의 9분의 여기다 1 3 뭐분의 2 마이너스 뭐가 얼마? 0. 알파 넣은 게 0. 그럼 A는 뭐분의 뭐? 3분의 2. 근데 그 뭐분의 뭐가? 3분의 2가 17. 이거 봐. 이게 진짜 미친 새끼죠 이거. 17분의 10. 그럼 이게 대각으로 곱해서 이게 성립하는지 보면 되거든요. 얘 이렇게 곱하면 얼마고? 거짓. 됐지? 그래서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답이 누구였다? 마이너스 2였다. 알겠어? 그럼 여기도 이제 확인을 또 해줘. 해봐. 힘들어.
넣어. 마이너스 2 넣어봐. 4 마이너스 2, 2분의 5, 2분의 4, 2분의 9분의 아까랑 똑같지? 2분의 9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 음수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지? 맞지 않아? 이거 마이너스 a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a는 음수니까 이거 만족하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니까. 됐니 여기까지? 그럼 a는 얼마인 게 나왔다? 마이너스 2인 게 나왔다. 미안, 알파가 마이너스 2인 게 나왔다. 알파가 마이너스 2인 게 나왔다. 알파가 얼마라고? a는 얼마라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b를 또 구해야 되잖아. 그잖아. 근데 이 알파가 어디에서도 근이었다? 원함수에서도 근이었다. 어디에서 근이었다고? 원함수. 그럼 원함수는 다시 어디 갔니? 여기다 넣어야 돼. 여기다 알파 넣고 알파 넣으면 0이야. 여기다 알파인 얼마 넣으면? 마이너스 2. 아까부터 계속 하던 거다. ln 2분의 9. 아니냐? 맞지? 그 다음 여기 아까 a 얼마였어?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근데 거기다 얼마 넣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2. 그럼 괄호 안에서 뭐야? 3분의 2. 그걸 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b. 이것도 0이다. 여기서 b가 나오는 거야. 뭐 잘못했는데. 왜 3분의 4야? 2니까. 그래. 설마 이거 답에 있으면 나 싼 건데. 나 이건 실수 안 했어요. 그럼 요거 이퀄 얼마가 돼요? b. 이렇게 된다. 됐어? 자 일단 답을 내면 이렇게 돼. 답을 내면 봐봐. a는 아까 마이너스 뭐분의 뭐였고?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해? 2에.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럼 요거 두 개로 찢으면 2의 ln 요거 뭐분의 뭐고요? 2분의 9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4승. 이건 아마 살아있을 거고. 그래서 요거 약분되고 요거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4승.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되는 거야? 1번. 요게 아마 출제 의도에 제일 가까울 거야 내 생각에. 출제 의도에 제일 가까울 거다. 알겠니? 그런데 이 문제의 속뜻은 뭐냐 하면 들어봐. 야 이게 다항함수야 아니야? 아니 모르지. fx의 정체는 모르죠. 이거랑 같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항함수로 놓고 풀어도 사실 논리적 하자는 없는데요. 그렇게 내가 설명하고 싶진 않고 이게 y는 x 3승 이렇게 나가는 3차 함수라고 할게. 근데 여기에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인 놈이라고 할게. 얘가 gx라고 하잖아 얘들아. 얘를 무슨 x라고 하고? fx. 그때 여기가 뭔 파일 때? 알파일 때 대답해. f알파하고 g알파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고 빼면 0이니까. 그 다음 미분에서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얘가 그냥 접선이 아니라 무슨 접선이니까? 변곡 접선이면 이게 이과 과정인데 몇 번 미분해도 2번 미분해도 같다까지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는 것까지는 요까지예요. 요까지. 요렇게 되면 봐봐요. 이게 g고 이게 뭐였을 때? f였을 때 여기를 아까처럼 뭔 파라고 하면? 알파. 대답해라. f알파랑 g알파가 역시 어때? 같죠. 빼면 0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도 둘이 어때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f'알파랑 g'알파도 같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이 뜻이라고 원래. 알겠어? 그러니까 일반 접선이면은 다항식으로 나타냈을 때 몇 중근? 2중근이고 이거를 그 n개도 함수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몇 번 미분한 것까지 0이 된다. 한 번 미분한 것까지 0이 된다는 거야. 원함수도 근, 도함수도 근. 근데 저 접선이 그냥 접선이 아니라 무슨 접선이면? 변곡 접선이면 몇 번 미분한 것까지도 0이 된다? 2번 미분한 것까지도 0이 된다가 이 문제의 그래프적 의미야. 그렇게도 설명을 좀 시도를 해볼게. 학생 입장에서는 생각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느껴져. 시간 관계상. 이걸 만약에 100분 안에 푼다. 이 새끼는 학생 아니에요. 빨리 지금 어디 뭐 가가지고 대학원도 아니지. 뭐 대학교 정도는 갈 수 있어. 그 정도면. 지금 이게 내가 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중이었냐 하면 잘 봐라. 얘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완전 몇 제곱 인수를 갖고 있다고? 세제곱 인수 알파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지금 직선이야 곡선이야? 곡선. 얘는요? 직선. 그럼 이 곡선과 직선이 어떤 알파에 대해서 몇 번 미분해도 2번 미분해서 알파를 넣은 것까지가 0이다. 그 말인즉슨 얘가 얘 무슨 점에서의 접선일 때? 변곡점에서의 접선일 때.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이게 눈치가 빠르다? 아니야.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얘를 그려서 변곡점을 찾아낸다고. 근데 얘를 그럼 변곡점 찾으려면 몇 번 미분해야 되죠? 그걸 아까 했잖아요. 나왔죠. 그리고 약간 합성함수의 개념인데 잘 들어. 이 lnx에다가 속함수가 누구죠? 2차 함수죠. 속함수가 선대칭이면 합성함수의 결과는 선대칭입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lnx는 대칭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안에 이렇게 합성이 되잖아? 그럼 x가 뭐일 때만 제외하고는 2일 때만 제외하고는 진수권을 만족하죠. 그럼 얘가 뭐에 관해 대칭이에요? 그럼 여기다 3느나 뭐느나 똑같아요. 1느나 똑같아요. 지금 듣고는 있습니까? 3느나 1느나 어떻다고? 같다. 그럼 ln 여기다 3는 거나 ln 여기다 1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야. 그 자체가 선대칭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속함수가 선대칭 함수면 합성의 결과는 무슨 대칭이라고? 선대칭이라고.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기 봐야 된다. 왜 안 볼까? 얘가 지금 아까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고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이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뭐분의 1에 관해 선대칭이니까 합성함수도 마이너스 뭐에 관해 선대칭이다? 2분의 1에 관해 선대칭이고 봐봐.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까 한 번 미분한 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뒤에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만 보는 거라고. 얘를 그릴 거야. 알겠어? 그럼 그 한 번 미분한 게 이거잖아. 이제 지금 여기 절반 정도 포기했거든요, 지금. 포기하지 마. 인생 끝난다. 요거 한 번 미분했잖아. 그럼 요거 이퀄 0이 되는 게 얘는 0이 아니니까 얘만 0일 거 아니야. 한 번 미분해서 이퀄 0이면 어디에 영향을 줘? 극대극소. 그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무슨 가하는데. 미안. 얘가 이렇게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뀌는데.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지점이 딱 한 군데잖아. 어디냐고. 그 마이너스 2분의 1이 무슨 점이자? 극소점이자 대칭점이었다고. 그지? 근데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또 이게 우연히 중점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대충 얘가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여기가 얼마고 지금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 무슨 곡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여기 변곡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알파의 후보였잖아. 맞지? 그럼 잘 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도 얼마가 되고 요거 뺀 게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도 어떻게 되고 0 나오고 같아지고요. 미분하고 마이너스 2 넣어도 어떻게 되고 같아지고요. 이거 두 번 미분하고 이거 두 번 미분하고 마이너스 2 넣어도 어떻게 된다고? 같아진다고. 그러면 저 1차식이 저기 있는 곡선의 무슨 곡점에서의 접선이었다. 변곡점의 접선일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알겠니? 근데 이게 변곡점이 몇 군데니까 두 군데니까 이 접선이 이렇게 생기거나 알겠냐?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 그러니까 이게 ax 더하기 b거나 이게 ax 더하기 b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중 f'-2가 얼마라고? 0보다 아니 미안 f' 얼마가? 2가 0보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2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죠? 여기죠 여기. 여기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지금 이게 답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어디에서의? 2에서의 여기다 미분하고 2 넣고 여기도 미분하고 2 넣는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에 차잖아. 그지? 근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얘죠. 이거 A. 근데 얘보다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작을 거 아니냐고. 그럼 앞에 게 기울기가 커? 뒤에 게 기울기가 커? 뒤에 거. 그러면 작은 것 빼기 큰 거니까 양수야 음수야? 그래서 모순이 되는 거야 이게. 기하학적으로는. 그러면 얘가 답일 때가 아니라 요게 답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게 쭉 내려오면 마이너스 1일 땐 여기잖아. 그럼 얘는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요거고 요거 양수.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수니까? 음수. 그럼 양에서 음을 빼면 양이니까 이건 성립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기하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예요.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 둘을 차함수로 표시했을 때 나는 연립된 함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차함수로 표시했을 때 몇 번 미분해서까지의 근이 보존된다. 2번 미분한 것까지의 근이 보존된다. 이거를 편하게 다항함수에서 생각을 해봐도 된다고. 다항함수에서 생각을 해봐도 된다고요.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고교 과정이기 때문에 자꾸 일반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인 x 못 그리면 걔랑 놀지 마세요. 이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사인 x 맞죠? 이때 이 원점이 변곡점 아닙니까?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사인 미분하면 얼마예요? 대답 안 하면 진짜 때려요. 코사인 거기다 0 넣으면 얼마야?
1. 그럼 y는 x가 변곡접선이에요. 맞아요? 맞죠? 그럼 내 설명의 포인트가 뭐였냐? 무슨 x하고 누구하고 뺀 거? x를 뺀 게 1차적으로 0 될 때가 어디일 때야? 지금 이게 접점이 0. 그럼 였다 0로도 얼마고? 0. 미분해봐. 였다 0로도 0이고 또 한 번 미분해봐. 였다 0로도 0이라고. 그게 변곡접선의 접전일 때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항식으로만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는가? 그걸 낸 거야. 그거를. 근데 이거를 보자마자 아, 변곡접선이군 이라고 알아내는 거는 현실적이지 않아.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풀 재작년에 6월 평가원의 의도도 이게 아니었어. 알겠니?